자, 이제 시장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 전략 함께 짜볼 텐데요.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오늘 시장에 대한 질문하기에 앞서서 잠시 저희 채팅에 좀 질문이 있어서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방산주를 어제 주었다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어제요. 사실 워낙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왔던 게 방산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어제 뉴스가 있긴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방산업체 중국과의 충돌을 대비해서 이 미사일 좀 생산을 늘려라. 특히나 러우 전쟁이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기존 재고가 좀 소진이 되었었다. 이런 내용이 있기는 했는데 지금 시점에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저는 계속 좋다고 생각해요. 매력은 좋다. 네,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더 올라갈 공간이 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원래 되게 좋은 기업이었죠. 근데 이제 알려지지 않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납기를 잘 맞춰주고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주들이 뜬 게 맞거든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발생하면 안 되지만 사실 그거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홍보가 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이슈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알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사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여전히 반영이 될 것이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에 대한 매력은 좀 계속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 있어요.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가던 업종들도 이제 어느 순간쯤 되면 변동성을 항상 이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방산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원래 테마성이 굉장히 강했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올라갔고요. 북한에서 핵실험하면 올라갔어요. 그랬던 정말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업종이었던 만큼 그러니까 그런 지저분한 수급들도 분명히 있다는 걸 잘 감안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그런 일반적인 테마의 어떤 수준에 있었던 그런 업종이 이제는 완벽히 우리나라를 좀 이끌 수 있는 좋은 산업군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변동성은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좀 길게 잡고 투자하시면 아무래도 좀 수익을 더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업종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산주는 긴 호흡으로 어찌 보면 우리 대표님이 항상 강조해 주셨던 게 뭐 시장에 이미 노출된 재료에는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 그렇게 크게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방산주와 관련된 이슈들은 정말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어제 시장 리뷰해 보죠. 셧다운 우려가 좀 더 불거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올라왔더라고요. 뭐 다 아는 거죠.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니까 또 저런다. 이걸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1년에 한 번 있지만 작년이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올해는 야 너희들 자꾸 그런 다 해고해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의 공무원 이제 국가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과한 이제 너무 많이 뽑아놨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부서도 줄이고 막 통폐합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원래 트럼프 대통령 하면 제일 유명한 유행어가 You are fire라는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그렇죠.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옛날에 예능도 실제로 했었었고 이제 그걸 거의 실제로 시연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성 이슈고 시장이 원래 놀라는 거는 예상하지 못한 거에 좀 많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쯤 되면 미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예산 네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나 이거 더 필요해, 너 이거 필요해,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이 싸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치적 이슈가 항상 연말쯤에 생길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셧다운 이슈 때문에 미국이 문제가 생기고 미국이 뭐 디폴트가 된다? 이거는 사실 거의 뭐 공상 과학 영화에나 나올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걱정하셔도 됩니다. 대표님 그럼 지금 말씀에 이어서 이거 먼저 여쭤봐도 될까요? CFRA에서 10월은 평균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달이다.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뭐 역사적인 이벤트들이 사실 좀 10월에 쏠려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맞아요. 그래도 이 이벤트 스케줄상으로도 10월은 조금 주의해야 할 구간인가요? 일단 10월은 저는 다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협상, 우리나라 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협상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10월 달에 마무리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관련 이제 협상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일반 산업 관련 협상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우리나라한테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10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요. 굉장히 높거든요. 그쵸, 저는 지금. 그 기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10월달 금리 인하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생각이기 계속 강조해 때문에. 주셨죠. 네, 그래서 저는 10월달 금리 인하가 아무래도 시장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는데 연준은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딱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과연 이걸 갖다가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가지고 기대감이 얼마나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얼마나 기대감이 부풀어 있는 물량에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10월 말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연준이 만약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될 것 같으면 밑밥을 다 뿌릴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 밤에 졸트 나오잖아요. 그쵸. 오늘 관련 지표가 나오고 네. 계속 이제 중간중간 지표가 나오면 확인을 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우리가 좀 감안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10월 달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월 첫째 주를 통으로 다 이제 휴장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 해외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 따라가지고 분위기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10월에는 뭔가 새로운 돌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냥 무난하게 마감은 될 텐데 그 변동성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밀리면 매수. 어차피 12월 달 더 높은 자리 있을 거다.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M7이 간밤에 좀 엇갈렸지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상승불 환하게 켜냈습니다. 특히나 중화권에서 위협 이 소식에 대해서는 워낙 대표님이 또 강하게 엔비디아의 포지션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저희가 네. 예전에 야구 선수의 비유를 해서 맞아요. 또 위협이 크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해주셨고 네. 이번에는 또 로봇이라는 키워드를 또 한 번 엔비디아가 들고 왔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 엔비디아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고죠. 굳이 길게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네. 것 같고요. 앵커님 말씀 안 해주셨지만 이제 화웨이 칩 말씀하시려고 했잖아요. 또 멘트 해야죠. 화웨이 칩. 생산 2배 확대한다고 하는데 하십시오. 하셔도 됩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일단 하신다 하더라도 이제 퀄리티 차이가 엔비디아 칩과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화웨이 칩을 어떤 나라에서 써줄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엔비디아 칩이 좋아요. 그런 건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라이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치면은 김선영이 워렌 버핏의 라이벌입니다. 웃기죠? 되게 재밌죠? 근데 딱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일단은 이제 당연히 로봇 관련 연구 소식이 나오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좋고 우리나라도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좋아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일단 로봇 테마도 사실은 제가 좀 실수했었던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작년에 이맘때쯤에 로봇 관련주, 작년 초였죠. 이제 로봇 관련주를 보러 왔을 때 좀 먼 미래긴 한데 좀 장기적인 시각을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옵티머스 나온 거 보고 놀랬거든요. 와,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들은 바 있어가지고 확실히 로봇은 정말 그렇게 큰 미래를 보호할 건 아니고 이제 당장 이게 올해 내년만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 있구나라고 좀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신 일을 해주는 이제 산업용 그쵸, 로봇이 되게 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로봇 관련주들도 좀 중장기적인 사이트 그리고 단기적인 사이트를 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 오늘 로봇 관련주도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좀 수급적인 영향이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오늘 차익 실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로 가실 분들은 그대로 묶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오늘장에서 로봇 관련 섹터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유로메카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RS 오토메이션, TXR 로보틱스 등등 지금 다양한 종목들이 함께 상승불을 바쁘게 켜내고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함께 말씀드렸으니까요. 로봇주에 대한 뷰도 좀 참고를 해보시죠. 자, 이 부분은 간략하게만 여쭤볼게요. 어제 장 초반에는 이 네. 마리화나 관련주가 좀 프리마켓에서부터 움직인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SNS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해서 의료용 대마 사용을 옹호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다. 그래서 네. 좀 뷰가 바뀌는 거 아닐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 짧게 볼 이슈일까요? 의료용 대마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계속 이제 합법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마초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데 미국의 주마다 합법인 곳도 그쵸, 있긴 다르죠, 있거든요.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시각으로 보고 사실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대마? 마약? 안 좋네? 걔들이 펜타닐로 난리인데 미국 난리겠네?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료용 대마예요. 네, 이거에 대한 그쵸. 합법화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은 집들은 아마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펜타닐 같은 강한 어떤 이제 약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대마를 쓰는 경우도 꽤 있는 병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용 대마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에 아픈 분들이 있는 분들은 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면 아직 사실 이게 뭔가 이제 공감이 잘 안 되실 텐데 저는 이제 환자가 있는 분들은 아마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 정부의 어떤 현재 이제 스탠스를 봤을 때는 투자의 매력도는 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좀 네. 단기적인 물량이 좀 많아요. 좀 테마성의
이슈가 있기 네. 때문에 그런 건 좀 주의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뭐 대선 때도 그렇고 그런 네. 테마성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었는데도 뭐 간밤에 오로라 캐나비스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이 28%대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나타내긴 했지만 단기적인 호흡으로 저희가 좀 바라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시장에 저희가 특히나 저희 방송을 준비하는 입장에선 분위기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 이 네.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네, 지금 폴 애킨스 SEC 위원장 분기별 수익 보고 폐기 제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약속 뭐 네. 이런 내용들이 어제 밤에 좀 나왔어요. 네. 실제로 실적 발표가 반기 보고가 된다면 좀 시장의 영향이 어떨지 네. 여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다 기대감의 의견도 있고 좀 아니다 너무 불투명하지 않아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각 기업의 실적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간다 하더라도 이제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이게 분기별 보고서를 없애고 반기로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질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개인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좋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분기 보고서 안 쓰고 반기 보고서 쓰면 편하죠. 사실은. 그쵸, 네. 분기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떤 본인들의 어떤 업무 효율화라는 측면과 반대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없애는 부분 요거 가지고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는 분기 보고서 있어야 된다 보는 주의예요. 이유는요? 분기 보고서 있어야지 중간중간 한 번씩 잘라주면 이제 기업들이 딴짓 못하거든요. 보통 그 기업들이 재무제표 마사지라고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때 넣을 거 뒤에 넣고 뒤에 넣을 거 앞으로 당기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불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거를 잘 쓰면 되는데 악용하는 기업들이 가끔 나오고 그 기업들이 항상 개인 투자자한테 큰 네.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저는 보고서는 분기별로 월별로 하면 좀 빡세긴 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별로는 좀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선진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투자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분기 보고서를 없애는 건 조금 왜 굳이 그냥 놔두지? 뭐 기업들 뭐 어차피 회계사들이 일하는 거지 자기들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또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워낙 정보가 사실 맞아요. 귀중한데요. 맞아요. 이런 정보의 잣대가 조금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 실적 반기 보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봤고 연준 의장에 대해서도 네.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네. 경제학자 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선호도랑 네. 가능성은 확실히 좀 갈린다. 네. 이 월러 이사를 가장 선호하지만 캐비넷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좀 높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 전망이 엇갈리나요? 엇갈리죠. 이제 원래 이제 연준 의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정부랑 붙어갈 수밖에 없는 정책 붙어갈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다. 맞아요.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준을 좀 더 이제 힘을 이제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입장은 아마 이번 정권에 조금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장 괜찮아요. 저는 월러 연준 의사는 괜찮다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시장의 방향이나 지금 분위기랑도 비슷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건 뭐였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자넷 옐런 연준 의장에서 네. 넘어올 때 잘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인사에다가 시장과 소통하는 인사로 지금 파월 의장으로 잘 넘어온 게 있어요. 게다가 또 파월 의장하면서 또 자넷 옐런이 재무부 장관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조합들이 사실 시장과 소통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되게 좋은데 월러 의사도 그런 느낌의 인사이기 때문에 저는 월러 의사 한 표. 캐비넷이죠. 한 표 주셨어요? 캐비넷? 캐비넷이 모르겠어요. 이건 너무 정치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좀 어떤 연준의 독립성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네. 이거 월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걸요? 그냥 월러 의사 시키지 않을까요? 요 두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네. 하면 근데 아마 제3의 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탑3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초인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때 캐비넷 씨과 월러 이사와 한 명이 지금 누군지 제가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네요. 저희 머릿속에서 지워진 한 분과 그리고 지금 월러 이사와 캐비넷 위원장. 그래도 월러 이사가 되는 게 조금 무난하게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잠시 이따 확인을 네, 해봐야겠어요. 궁금하네요. 매주 네, 얘기하겠습니다. 어떻게 자, 되세요? 저희가 국내 이야기로 잠깐 넘어와 볼 텐데 네. JP모건에서 네. 코스피 5천 달성을 기대한다. 네. 하지만 시장이 좀 오르는 가운데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 앞서 뭐 명절을 앞둔 이런 수급의 포인트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그래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제나 수급의 엇박자는 뭐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지금 시장의 투자자들의 어떤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명절 전에 매도는 너무 당연해요. 너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요. 하셔야죠, 사실은. 우리가 사실 주식하는 이유도 이제 그거 돈 벌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맛있는 거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익률이 괜찮았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고 나서 그거 좀 명절을 맞이하는 거 저는 괜찮다 봅니다. 근데 이제 명절 이후를 우리는 생각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 해서 앞에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딱 필요한 금액만 매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이 흐름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JP모건 어저께 우리나라 자본시장 컨퍼런스 했는데 전 JP모건은 그냥 뭐 그렇긴 해요. 뭐 항상 좋은 얘기 하니까 JP모건 전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제 시타델에서요. 시타델에서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뭐 당장은 이제 24시간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시타델 증권에 대해서 할 얘기가 또 많습니다. 또 시간이 되나요? 해주세요. 네, 시타델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퀀트로 베이스가 돼 있는 펀드예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시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퀀터 펀드에 운영하는 CEO 같은 경우는 보통 연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조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 이제 경기 침체 그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다 손실을 일 때도 그런 펀드들은 연간 수익률이 10에서 20% 정도 나왔을 정도로 지금 미국의 월가에서 많은 펀드들이 다들 이제 사람이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반 이제 펀드 매니저들 다 사라지고 이제 거의 기계로 AI로 이제 돌리는 매매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탑에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시타델. 근데 시타델이 많이 하는 게 HFT라고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이라고 0.000125초인가 그거에 한 번에 거래를 진행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온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고 24시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뭔가 할 준비가 안 됐나. 너희들이 아직 할 준비가 뭔가 안 됐나 보다. 그래서 세팅 좀 해놓고 이제 나중에 들어오려고 이런 느낌을 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재미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타델이 뭐 우리나라 투자해준다라고 했을 때 좋아할 건 아니에요. 걔네들은 그렇네요. 이렇게 들으니까. 단기적으로 정말 매매를 많이 하는 애들이어서 그래서 근데 이걸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냐면은 그냥 단기적인 흐름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 뭐 코스피 5천 달성 기대했다고 했는데 좀 도와주면 되죠. 우리나라 투자 좀 많이 해주고 뭐 괜히 JP모건 코리아에 찍히는 물량 말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직접 투자도 많이 해주고 하면은 아유 JP모건 투자 좀 5천 포인트 갖다 쓰면 가능하죠. 그럼 뭐 고맙습니다 하고 저희 시장 즐겨야겠죠. 땡큐하고 받아야죠.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동안 저희 채팅창에서 SRO님께서는 올해 연말에 더 오른다니 매도 안 해야겠어요 라고 웃음 해주셨고요. 그리고 디디 히어로님께서 항상 제가 알고 싶은데 알기 힘든 부분 잘 긁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리고 잠시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탑3 좀 찾아봤는데 그 9월 6일, 5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지금 헬싯이 환상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헬싯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탑 1으로 꼽았었고요. 그 밖에 이제 월러 이사와 그리고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맞아요, 케빈 워시. 네, 두 케빈이었죠.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앞서 연준 의장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 국내 시장으로 좀 넘어와서 증권주 어제 올랐고 오늘 다시 좀 조정받는 모양새예요. 지금 시점 또 어떻게 보실까요? 좋죠. 증권사 아마 지금 일하는 분들 되게 신났을걸요?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시장 좋아가지고 올해 우리 올해 수익 대박이다 하면서 우리 아마 잘했다. 연말에 보너스 많이 나오겠다 기대한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증권주들은 아마 올해 실적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뭐 내년 올해 실적 올해 실적 발표가 되는 내년까지 그대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금리 인하기이기 때문에 증권 관련주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권 관련주들은 그대로 뭐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 편하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밀릴 때는 또 한 번 그렇죠.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잡아가야죠. 네, 증권주 가지고 수익 많이 낸 개인 투자자들 많을 겁니다. 네, 그거 그대로 그냥 밑에서 누군가 받아가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증권주에 대한 역시나 긍정적인 이야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보고 계시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거는 제가 그냥 좀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그 버핏 지수라고 해서 이제 주식의 시총이 GNP의 몇 배인지 했을 때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 또 미국 시장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닷컴 버블을 넘어섰다. 최근에 닷컴 버블이 좀 많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내용에 왠지 대표님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해주실 것 같아서 그럼 닷컴 버블 때랑 지금 뭐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다행히 닷컴 버블 때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시작하던 시점이어가지고 닷컴 버블 떨어지는 걸 그대로 다 얻어맞았죠. 하하하하 하면서 이제 차트 보면 되게 웃겨요. 하하하 거리거든요.
하한가. 네. 근데 사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실체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실체가 없었고 우리나라 예를 들면 어땠냐면은 뭐 닷컴 아니면 이제 닷컴자만 붙은 기업들이 있었어요. 엄청 있었죠. 그런 기업들이 상장만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수급이 들어와서 상한가를 네. 갔던 시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 유상증자 자금을 어디다 쓰는지도 안 보고 무조건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해서 막연하게 들어왔던 시점이 그때였거든요. 정말 무지성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던 시점이에요. 근데 나중에 실적도 없었죠. 실체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마치 지금 중국과 같은 느낌으로. 그죠? 중국은 지금 이제 유동성 잔치라고 중국시장이 안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펀더멘탈보다는 네. 수급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을 비교한다? 그때 미국도 사실은 좀 그렇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랑 지금을 비교하는 거는 분명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돼가지고 제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 그런데 케이스가 달라요. 닷컴 버블이랑 지금이랑요 케이스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체크하시면은 항상 투자하실 때 보수적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그때는 실체가 없었고 지금은 네. 다르다라는 그럼요. 이야기. 네, 역시나 맞습니다. 저희는 겁먹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시장 전략 항상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지만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시장 전략. 이번 주는 그냥 편하게 가세요. 오히려 눌림 이용해서 매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시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점이 이번 주이고요. 네. 명절 지나고 나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9월 중순 하순 이후에 우리나라 협상 마무리하고 편하게 하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조건 우리가 이제 각질 매매하고 싶어 하잖아요. 발바닥 끝에서 매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무릎이나 허리에서 매수해서 머리나 어깨 파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욕심만 줄이세요.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종목을 매수하셔가지고 매도하실 때 나는 100% 200%보다는 10% 20% 워렌 버핏이 평생 20%대 만들어서 그렇게 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를 잘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냥 명절 전에 쉬십시오. 뭘 매매를 해요. 오늘 필요하신 자금을 다 빼시긴 할 거예요. 오늘 이후로 계좌 오픈 금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네. 투자는 올 연말까지 이어지시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으니까 명절날 돈 그만 빼시고요. 차라리 연말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 선물 사는 건 어떨까? 네, 라는 생각 한번 해봅니다. 네, 이번 주 이렇게 전략까지도 저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아시아 증시 내용으로 돌아오고요.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